자, 서원을 한번 볼까요? 서원 1페이지. 잠언 20장 5절. 이게 코칭의 기본 원리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본서는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루고 있다. 실버 세대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세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실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가족관계도 안 좋아지고 스스로 소외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구 실버 라이프에서는 실버 세대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리더십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코칭이다. 코칭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손주들의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리더자가 된다면 본인의 삶에도 역동성이 있게 되고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칭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코칭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셨다. 이것이 5가지 성품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하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놀라운 능력을 안에 담아가지고 온다.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부름꾼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창세기 2장의 사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물들을 속에 묻어둔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시스템이 바로 코칭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코칭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멋진 실버 리더자가 되어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15가지를 다루게 돼요. 우선 코칭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중요성. 코칭이란 뭔가? 코칭의 진행 과정 10단계. 이건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것들이죠. 코칭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일들, 예행 연습, 재능 개발 코칭.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죠. 한편은 손주가 되시고, 한편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요 내용대로 이제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습하는 이제 뽑은 내용들은 우선 재능 개발, 코칭 1, 2, 3,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창의력 코칭, 비전 코칭, 좋은 관계 만들기 코칭, 아픈 마음 치료 코칭, 영성 코칭, 사춘기 이해하기 코칭, 습관 바꾸기 코칭.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코칭의 달인 또 전인 코칭에서 우리가 다 해봤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해볼 수 있는지. 여기 지금 이 코칭을 집에서 하기에 가장 지금 적당하신 분들이 누군가요? 우선 장로님, 손주가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이니까 아주 적당한 그런 코칭의 대상에. 또 김정숙 목사님, 손주가 몇 살이죠? 1학년, 8살. 보통 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오면 예배드리고 같이 부모가 다 해요. 부모가 다 하고. 고모가. 아, 고모가 다 하고. 그럼 고모가 주로 뭘 하죠? 고모가 뭐 가지고 자료 갖고 와서 네. 놀아줘. 놀아주고. 놀아주는데 교육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때는 특별히 혼자 놓고 우리 다 앉혀놓고 하더만. 그래도 교육적인 이미지를 고모가 좀 가지고 있네요.
고모가 누구지? 그 아, 이만희 목사님. 예. 시스템을 하면 그래, 잘 배웠으니까 해야지. 네. 그 할머니는 뭐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맛있는 거만 해줘요. 마찬가지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동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훈계해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감사하고 봉투 주고 쓰라고 그러면 할머니 맛있는 거 해주셔도 생일 때 그 저기를 이제 편지를 쓰라고 그랬더니 전부 먹는 얘기만 맛있는 거 해주셔도 감사하고 뭣도 맛있었고 뭣도 맛있었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서 다른 거 없어요. 뭐 코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이리 와 저리 와 또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것만 열심히 해도 얘가 자기 생각을 끌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코칭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52 주제 중에 뭐 있습니까? 지시와 명령하지 않고 좋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why를 how나 what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어떻게 생각해? 말해줄 수 있어? 네 생각은 뭔데? 뭘 도와주면 좋겠어?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질문만 계속 연습을 해도, 네. 예. 뭐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축하해 줄 만한 일 뭐 있어? 기본 온 거예요, 기본. 네. 아이 학교 갔다 오면은 장로님 어떻게 하시죠? 네. 좀 스킨십을 안아주고요.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요. 네. 뭘 수고했는지는. 그냥 공부하려고. 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죠? 이제 간식 주고 이제 역시 먹는 거. 건 없어요. 특별한 거. 이제 그 정경 것처럼 뭐 자기 이제 특기를 자랑한다고 네. 자전거 같은 거 차 타면 잘 탄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 구경을 꼭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구경하고 진짜 잘한다고 이제 칭찬해주고 공부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잘 할 텐데 안 했을 때 1등 할 텐데 네. 이거는 조금 노력을 안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는 이제 먹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지가 이제 달란트를 활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잘하시고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학습이 떨어지니까 그럼 아이하고는 적당하게 학습 코칭을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가져주면 친밀감은 이제 할아버지하고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막 따지듯이 왜 안 하냐 넌 공부만 하면 뭐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 코칭을 도와주면 한 번만 지가 할아버지하고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이제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령 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해주면은 훨씬 이제 지금까지는 친밀감 있는 할아버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뭔가 칭찬해주고 그런 친밀감 있는 할아버지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코칭에 그러면은 그냥 사주고 이런 것도 엄마 아빠가 그런 할아버지가 계셔도 맡길 수 있는 든든함이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에게 그런 코칭을 통해서 아이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이제 엄마 아빠가 더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신뢰성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재능이 개발돼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손주를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와의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좋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아들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이
잘해주긴 하는데 너무 그냥 맛있는 것만 사주고 그래서 아이 재능을 이거 어떻게 개발해 줄까 이런 고민을 안게 되면은 이제 딴 데로 이제 또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이게. 자, 이 책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코칭하는 할아버지의 한번 모델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딴 사람들은 또 뭐 있나요? 코칭할 만한 이미 뭐 대학생이 돼버리고 이러면은 안 돼. 이미 커버려가지고 뭐 할아버지한테 뭐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누가 있죠 또? 누구? 박 목사님 손주들이 몇 살이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다 있는데 예. 와야 말이지.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말이지. 1년에 한 번이나 그것밖에 안 만나는데. 네. 그게 어쨌든 1년에 한 번 만나면은 만날 때 확실하게 그냥 확신하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칭 할아버지 할머니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왜 코칭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죠. 코칭이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변화와 발전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손자, 손녀를 돌보는 실버 세대는 자신의 발전과 손자, 손녀의 재능을 시켜주기 위해서 재능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네. 글씨가 좀 빠졌네. 손자, 손녀의 재능을 발전시켜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프로그램이다. 코칭하는 할아버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자, 우선 리더로서의 행복한 실버를 살기 위해서예요. 리더. 우리는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날 따라주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주는 이런 리더십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실버 세대, 곧 노년이 되면 경험도 많고 시간도 넉넉합니다. 막상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경험도 많고 시간도 넉넉해 이제. 그러니까 막 출근하고 매달려야 되는 뭐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 사회생활 할 때처럼 막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 작은 것이지만 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필요한 거죠. 네,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리더로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물질적인 소득에 손도 놔버렸고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현장도 물러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더 나빠지게 만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리더십의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코칭이에요. 너희는 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선주의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코칭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둘째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받는 가족관계죠. 나이가 들어 실버 세대가 되면 세대 차이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가족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으로 인한 고정관념들이 강해짐으로써 서로 대화와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내가 이제 힘이 떨어져 있잖아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막 훈계만 하려고 그러고 야단만 치려고 그러고 막 자기에게만 맞추려고 하게 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손주 세대는 아들이나 딸 세대와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듯이
자기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예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것만 먹여주고 자꾸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들, 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애 저러다가 저 병드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맨날 그냥 저런 것만 만들어주고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교육적인 이런 부분에 리더십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듯이 자기들의 자녀, 우리들에겐 손주들이 되는 거죠. 교육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성품을 다듬어주고 부족한 학습을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의 인성을 길러갈 수 있는 코칭의 리더가 된다면 손주들로 인해 자녀 세대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코칭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게 손주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관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코칭적 개념을 가지면 일방적 지시 명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훨씬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엄마와 아들 관계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는 항상 애들을,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어린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대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코칭을 이제 일단 손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가족 관계에서 잘 되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 또 네 생각은 어때? 그 생각을 존중히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로 확장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실버 세대가 뒤처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사회적인 힘이 있을 때는 돈이 중심이 됐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관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줄이 이제 끊어지면은 뭐 다른 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줄이 없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서로 이제 자꾸 소원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관계는 딴 게 아니에요. 손주들에 대한 교육 리더십.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네, 학원을 보내주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가 학원에 가도록 차 태워주고, 오면은 또 차에서 데려다가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거 주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게 이제 그거보다는 충분히 이런 코칭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그 방향 전환을 하면은 물어봐 줄 수 있고 또 아이의 감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얘가 학교에서 오늘 배운 거 할아버지한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니? 네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한 거 할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주면 할아버지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수학의 함수를 공부하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함수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함수를 압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 정말 잘했네. 얘가 이제 자기 학습을 하도록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지 뭐 그걸 통해서 할아버지가 뭐 함수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 코치가 무슨 수학 문제를 직접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지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뭐 도와줄 수 있는 과외 선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된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좋은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훌륭한 손주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는 영성에서도 많이 뒤떨어져 있죠.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세대가 손주 세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순하게 손주를 맡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코칭하는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가 된다면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친숙하게만 돼도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예요, 이게. 아이가 코칭이 뭔지를 알고 코칭이 익숙해지면 이런 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얼마든지 지가 코칭에 대해서 친숙해지면 이게 자기의 내면을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에는
어떤 것들을 해결을 못해도 코칭, 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코칭한다? 이런 거. 코칭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아주 굉장히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는 중요한 그 지적 개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단순하게 손주를 맡아 보호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코칭하는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가 되면 손주들을 통해서 자녀들 세대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칭의 주제가 엄마 아빠의 신앙 성장, 여기에다 주제를 두면 엄마 아빠의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코칭의 주제가 된다면은 그 방법들을 찾아내죠. 예를 들면 아이가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그래, 내가 이번에 성적을 좀 높여서 아빠하고 약속을 하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리 역할을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남이 아닌 사랑하는 나의 자손들의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네 번째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예요. 코칭할 수 있는 실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도태되는 사람이 아니라 발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 대 세대가 항상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나는 이제 도태되는 세대야. 뭐 사라져가는 세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더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코칭 같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할 줄 알게 된다면 스스로 셀프 코칭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갈 수 있고 아이들과 발전된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자기 손주가 이런 코칭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을 하면 이 아이는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코칭을 할 수도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친구들 둘, 셋을 같이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코칭에 이제 시간을 가져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애들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칭은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 형성의 아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코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칭은 결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칭 그러면 뭐 전문가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코칭이라는 건 원리만 알면은 뭐 질문만 잘해줘도 되고 잘 들어만 줘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만 해서 이끌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 기억해야 될 말씀. 코칭의 기본 원리는 잠언 20장 5절이에요. 이거의 원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놨고 그 형상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밖으로 꺼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코칭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잠언 20장 5절입니다. 이게. 네. 코칭은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재능, 답을 꺼내어 발전시켜주고 너 이렇게 해. 이거는 자기의 속에 있는 답을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자기 답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 속에 그분의 형상, 성품을 담아 주셨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이것들은 모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공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를 물으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것이라. 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밖으로 끌어내어 개발하고 발전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끌어내어 전문화시킬 때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잠언 22장. 내가 저기 상직한 사람을 도와주시라. 이러한 사람은 아마 그것을 전체를 찾는 자들 속에 아니하리라. 네, 이게 몇 절이죠? 29절. 예, 2장 29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네. 이런 인물들이 누구예요? 요셉, 다니엘, 다윗 같은 인물들이죠. 이들은 다 비천한 자리에 있다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숙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죠, 이게. 그러므로 아이들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참 교육이에요, 이게 그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도 주도적 학습, 뭐 참교육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참교육은 안에 있는 자기를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기억해야 할 언어 방법. 코칭을 위해서는 이 언어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능력과 답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지시와 명령,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코칭하는 사람들은 지시와 명령, 막 여기 이거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군대처럼 뭐 이렇게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군대는 발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기계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걸 바꾸려면은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 리더들이 바뀌려면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또 듣는 장병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휘관들은 네 생각은 어때? 그러는데 밑에 또 쫄병들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코칭은 경청, 공감, 질문, 피드백, 네. 경청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피드백, 어떻게 생각해? 예, 여기 왔을 때와 갈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 할 때하고 안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코칭이에요, 코칭.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이따위로 해. 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그 스스로 인간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거를 막 무시하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요게 10g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10g쯤 잘못을 저질르면은 거기에 9g쯤이나 10g쯤의 책망을 벌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20g, 100g 벌을 주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g쯤의 죄를 지면은 자기가 깨달아요. 아, 내가 참 벌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그런데 그 벌을 교육의 현장으로 바꿔주면 고맙게 느끼게 돼요, 이게. 감동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코칭은 뭘 해야 돼요? 우선 경청,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으면서 공감, 그의 선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질문.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금 말하기 싫어. 그래. 그러면 언제쯤 말해줄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코칭하는 관계는 지시와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시와 명령은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고, 질문은 그의 생각을 끌어내어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와 명령은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질문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끌어내면은 그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요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기본적인 말. 그러므로 코칭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지시, 명령, 일방적 훈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실컷 야단 맞고 밖으로 나와서 울어. 그 할아버지가 가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엄마한테 그렇게 야단 맞이 시원하냐? 뭐 이런 식. 이런 건 안 돼요. 그렇다고 엄마를 막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 도대체 너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그런다냐? 그러면서 엄마를 아주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벌 받았으니까 성질 나고 지금 얘가 막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예요?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먼저 가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야단 맞은 감정을 위로해야 돼. 네. 많이 힘들지, 많이 속상하겠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일단은 그렇게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라도 엄마가 야단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코칭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우선은 얘가 야단 맞은 거를 해결을 해야 돼. 마음의 감정이 안 남아있도록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야단을 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단 맞은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이게 또 반복되면은 또 야단 맞을 텐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반대로 엄마가 원하는 걸 이루어 볼 수 있을까? 코치하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넓어야 되겠어요. 넓어집니다. 필요하고 넓어져요. 그게 네. 그러니까 코칭에 계속 익숙해지면 일단은 사물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대할 때 막 쏟아내는 관계보다는 좀 생각을 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주와의 코칭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이제 그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영역에도 그렇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니? 뭐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 누구누구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어떻게보다는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막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은 과학을 연구할 때, 철학적인 뭘 연구할 때는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왜 존재할까? 왜 여기에 있을까?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이래? 예? 왜 이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왜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사정인지 말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자, 어떻게 생각하죠? 10번만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얘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어? 막 야단치는 것부터 이별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우선 감정이 지금 얘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감정이 막 불안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네, 괜찮아? 이런 정도.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놀라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몇 잔만 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음식 만들어 주고도 어때? 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그걸 왜 좋게 생각해? 그 속에 어떤 영양분이 있다고 생각해? 뭐 얼마든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또 질문을 하면 답해주고,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물이 들어있는 병을 보고, 엄마 이게 뭐야? 그건 물이란다. 엄마 물은 뭔데? 엄마가 이제 황당해지는 거야, 이거. 야, 물은 HO2야.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엄마랑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같이 찾아볼까? 아니면은, 너는 물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코치가 답을 하기가 애매하면은 물어봐. 얘한테. 너는 물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는 배운 것 같아요. 예. 모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물론 물어봐.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부목사님 아들내미가 와서 뭐 모형을 보면서 가만 보더니 그 안에 문이 없으니까, 목사님 여기 왜 문이 없어요? 모형을 보고 성전 모형도인데, 예루살렘 성전 모형인데 문이 없다고, 이게 없는데 얘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 문이 없을까? 그랬더니 얘가 뛰어넘어가라고 그런가 봐요.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네. 그 시에리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답을 모를 때는 물어보면 얘가 어떤 답이든지 해. 그러면 만약에 또 모른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인터넷 뒤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물이 뭔지 궁금해? 그러면은 물 소재로 해놓은 그런 이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같이 가볼래? 예, 우리도 그 팔당댐 주변에 가보면은 그 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가서 보면 이제 물이라는 주제가 막 교육을 풀어나가는데, 그리고 얘의 관심사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네. 근데 보통 이제 아빠하고 애하고 대화 나누는 거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들어보면은 단답형이 많아. 다음에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건 이거야. 그걸로 끝. 아니면 또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도 돼. 뭐 그런 날. 아니면 아빠 지금 바빠. 이따가 물어봐. 뭐 이래버린다든지.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뭘 물으면 공감할 수 있게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조금 있다가 아빠가 설명해 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자녀들의 재능을 뛰어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안에. 근데 뭐 몰라도 돼. 넌 그것도 몰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거는 안에 있는 재능의 영역들이 다 이렇게 닫혀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질문 안 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은 그 밖에 또 우리가 질문법 중에 그 밖에 또라는 게 이거를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하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오, 좋은 생각이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의 창의력 측정에 뭐가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원인은 다 찾아내게 해봐라.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다 끌어내게 해봐라.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뭐 노숙자 되겠죠,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좋은 생각이야.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본다면 그 밖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얘가 이제 안에서 생각이 자꾸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밖에 또. 네. 이런 질문들은 항상 우리가 습관화 시켜야 돼요, 이거. 항상. 네. 무엇을 제거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전부 이제 코칭에서 사용돼야 될 질문들이에요. 이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대로 간다면 1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뭘 도와주면 훨씬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해라 말아라 그러면 혼날 줄 알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경청, 선택에 대한 공감. 아이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 나쁜 짓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놓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어긋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놀려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그래도 좋은 선택이야. 선택은 참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봤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얘가 스스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공감. 네,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니 너 뭐 말하면 맨날 삐딱하게 그러냐. 이거보다는 걔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해? 이게 실천이 된다면 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물론 질문을 할 때 좋은 질문을 해야 하고 추궁하는 질문, 과거에 안 좋은 걸 끌어내는 질문, 너 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질문이에요. 모함하는 질문, 함정 질문, 부정적 질문, 폐쇄적 질문, 비판하는 질문, 때에 맞지 않는 질문,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질문들이에요, 이게. 특히 육하 원칙을 잘 연습해서 실천해도 재능과 창의력을 개발해낼 수 있어요. 이 육하 원칙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좋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을 담아 꾸짖지 말고 교육의 현장. 자,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우유를 엎지른 아이에게 교육하는 엄마. 어느 과학자가 기자가 대화를 나눈다. 어떻게 그런 과학자가 됐죠? 어렸을 때 우유를 먹다 엎질렀는데 그때 어머니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스폰지 가져다 주시면서 그걸 흡수하고 짜면서 놀게 했죠. 거기서 나는 과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오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 이게 이 정도의 수준은. 그러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특히 어렸을 때는 실수투성이에요. 이게 뭐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의 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질문은 꼭 하세요. 야단치기보다는 자, 우리 손주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웠을까? 혹시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있으면 말해봐. 뭔가 하나 배울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교육이야. 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질문만 계속 해줘도 아이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운 건 뭔가? 52주 주제 중에서 10번째 내용이, 19번째 내용이 바로, 14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뭔가? 네.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결론. 실버 세대는 그냥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수많은 경험과 시간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자로 일할 수 있는 시기다. 그 중에 하나가 코칭이다. 적극적으로 훈련해서 코칭의 달인이 되어보자. 그 속에서 자신과 가족, 손주들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네.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아.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코칭적 개념을 갖는다면 왜 이걸 좋아하게 됐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는데 좋아하게 된 혹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네, 그런 거라든지 이걸 가지고 놀면서 이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코치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저도 이제 손주가 나면은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태어나서 못하고 있는데. 예?
기대가 되죠. 근데 이제 항상 내 이 기분으로만 하면 좋은데 얘가 속을 바가지로 새기고 말 안 듣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러면은 과연 그때도 이 코칭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잘 다루는 것이 이게 이제 기술자야, 이게. 네. 네. 자, 왜 코칭하는 할아버지가 돼야 합니까? 자, 여기 보면 우선 리더십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리더십.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 다음에 훌륭한 손주. 네 번째는 자기 발전.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을 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쉬워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전에 이제 지금은 커서 안 오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코칭하던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 저는 코칭하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 메일 보낼 때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커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자, 코칭을 하기 위해서 본장에 소개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우선 지시, 명령 이거 하지 말고 좋은 질문 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을 담아서 꾸짖지 말고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보자. 네. 교육의 현장이라는 게 뭐 특별히 다른 거 안 해도 어이 손주 이걸 통해서 뭐 배운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은 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코치가 될 거다. 이걸 항상 외쳐가지고 스스로가 나는 좋은 코치야. 그래서 자, 우리가 몇 가지 질문, 습관화해야 될 몇 가지 질문 뭐예요? 첫째, 어떻게? 요 질문, how?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네, 요 몇 가지 질문만 익숙해져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